혹시 샌드위치와 햄버거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차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햄버거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써요. 네, 원래는 햄버거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햄버거가 들어왔을 때 원래 햄버거 샌드위치였어요. 치즈 샌드위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모 기업에서 동그란 번에 안에 고기와 야채를 막 때려 박은 것을 햄버거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햄버거는 한박 그래서 함박 스테이크. 이제 고기에 들어간 샌드위치를 우리는 햄버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냥 샌드위치로 부릅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샌드위치의 종류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수많은 샌드위치 중에 함박 스테이크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햄버거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만. 외국은 다 샌드위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부터 샌드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샌드위치 어떻게 생겼어요? 빵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뭐 있어? 고기 있고, 토마토 있고, 양파도 있고, 그 로메인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딱 빵이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샌드위치랑 햄버거 차이를 말해줘라고 하면은 동그라면 햄버거고 네모나면 샌드위치 이런단 말이야. 우리나라 마케팅 때문에 그런 거거든. 다 샌드위치라고 불러 원래는. 자, 먹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먹을 때 잘 생각해봐. 너의 목표는 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 이럴 거야. 위에 있는 빵이랑 아래에 있는 이 빵을 잘 눌러서 내 입 안에 넣어야지 하고 먹을 거야. 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고기랑 야채가 입에 들어올 거거든. 맞아요? 그 누구도 나 안에 있는 고기를 먹을 거야 생각하지 않아. 그냥 잘 눌러서 안 삐져나오게 잘 눌러서 그렇게 다들 하잖아요. 나만 그래요? 햄버거 이렇게 꾹꾹 누르잖아. 눌러서 먹어야 돼. 그리고 햄버거 먹을 때 뒤집어서 먹어야 돼요. 그 동그란 번이 밑으로 오게 납작한 번이 위로 오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 안 흘러요? 아, 먹을 줄 모르는구나. 먹어봐.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때 여러분들 먹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야. 됐죠? 위에 있는 빵과 아래에 있는 빵이 내 입에 들어오도록 잘 조준해서 먹으면 돼. 됐죠? 이게 샌드위치 먹을 때 가장 기본적인 행동일 겁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면 자, 함수 극한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소 비교를 얘기해 볼 거거든. 이게 샌드위치랑 비슷해. 샌드위치 먹는 거랑 비슷해서 그래. 자, 예를 들어 볼게. fx라는 함수가 있어. gx라는 함수도 있어. 근데 항상 gx가 fx보다 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좌표 평면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fx. 그 다음 gx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y는 gx. x에 0을 넣어도 나오는 값을 비교하면 gx가 위에 f가 아래에 있어. 뭐 1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2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누굴 넣어도 마찬가지야. 항상 누가 더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fx보다. 그때 리미트 x가 특정 값이랑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그때 이 gx의 극한값을 비교해 보시면 항상 당연히 얘가 더 클 겁니다.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하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야. 됐음? 자, 봐봐. fx 그래프 그렸어요. 이거 x 무한대로 보내볼게. 누구랑 가까워져? 0이랑 가까워지지. gx 보여요? 이거 x 무한대로 보내볼게. 누구랑 가까워져? 그럼 뭐야? 둘이 같은 거잖아. 맞아? 대신 이렇게 말하려면 전제 조건은 필요해. f와 g가 뭐 할 때? 수렴할 때.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럼 그때 f와 g의 극한값을 비교하면
G가 F보다 큽니다. 이건 당연해요. 하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끝.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엔 F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G, 그 다음 HX를 함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얘가 제일 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X가 특정 값이랑 가까워질 때 F의 극한값을 알파, G의 극한값을 베타, 그 다음 세 번째죠. X가 A랑 가까워질 때 HX의 극한값을 감마라고 놓게.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서 볼 겁니다. 자, HX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HX. 됐죠? 역시 마찬가지 어떤 상황? 세 함수가 모두 다 수렴할 때. 그때 당연히 알파보다는 베타가 클 거고 베타보다 당연히 감마가 더 클 겁니다. 당연한 거야. 됐음? 하지만 모두 있다? 같을 수도 있다. 받아들여? 납득이 돼? 그래서 함수에서의 대소관계가 등호가 없어도 극한에서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땐 등호가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지금 이 그림이야. fx의 극한값이랑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값이 같다면,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함수의 극한값이랑 가장 큰 함수의 극한값이 둘 다 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gx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 똑같이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두 값이 알파로 같다면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gx의 극한값도 동일한 알파로 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빵이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빵도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가운데 끼어있는 야채와 고기도 내 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밝혀서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끝. 이걸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 31페이지죠?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어떤 이론인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몇 개 볼 건데 너무 쉬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53번 문제 볼 거예요. 53번입니다. 보세요. 53번의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 등호 붙었죠? 자, 얘보다는 f가 크거나 같고요. 얘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게.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3의 극한값을 말해주세요. 누구게? 5. 괜찮죠? 두 번째입니다.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4의 극한값을 말해주세요. 누구게? 괜찮죠? 마지막입니다. x가 그럼 똑같이 1로 갈 때 극한값 5였어. 얘. 1로 갈 때 극한값 5였습니다. 얘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누구야? 그럼 가운데 있는 이 fx 1에서의 극한값은 누굴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아요? 얘보다 작은 애도 5랑 가까워지고 얘보다 큰 애도 5랑 가까워졌네. 그럼 끼어있는 fx의 극한값은 누구랑 가까워질까? 5요. 됐습니까? 끝. 마무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요. 우측으로 갑니다. 1번 문제. 너 뭐 구할 거냐? fx x가 누구랑 가까워질 때? 무한대. 됐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fx는요. 얘보다는 크고요. 얘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fx 끼어있는 이 fx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궁금해. 그럼 뭐부터 본다? 작은 애 볼게. 자, 이거 x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극한값 몇입니까? 큰 애입니다. x 무한대로 보내볼게. 극한값 몇입니까?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끝. 됐죠?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4번 문제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x 무한대로 갈 때 끼어있는 fx의 극한값이 과연 누구랑 가까워지는지 보고 싶어요. 왼쪽 봅니다. x 무한대로 갈 거야. 극한값 누구? 오른쪽은 누구? 그럼 끼어있는 얘는 누구?
않습니까? 자, 언제요? 수렴하면 끼어있는 다음 함수의 극한값도 그 값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다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서 미적분 2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함수에서의 극한값들, 정의되지 못한 값들을 정의할 겁니다. 증명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잘 알고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